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이시죠? 허반석 전문위원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저희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종목 리포트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업종 리포트 차량용 반도체 현황과 전망입니다. 이번 주 자동차 섹터 살펴보고 있었는데 늘 해주시는 말씀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어디서도 이 차량용 반도체 대체 언제쯤 회복이 되고 언제 나아질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 차량용 반도체 이슈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재확산 소식 때문에 이 동남아 쪽에서 이 공장들이 또 가동이 중단되면서 자동차 업계가 다시 한번 또 위기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 자동차 섹터를 살펴보면서 업종에 대해서 월요일 설명을 드렸고요. 화요일, 수요일은 현대차와 기아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어떤 것을 또 기업을 말씀드릴까, 부품사를 말씀드릴까 고민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좀 자동차, 반도체 모두 다 좀 얽혀있는 차량용 반도체 현황과 전망을 좀 짚어드리는 게 투자자의 시선으로 앞으로 준비하고 현재를 대응하는 데 좀 더 유익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11월 24일 신영증권, 6월 1일 유진투자증권, 7월 27일 IBK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토대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앵커님께서도 설명을 주셨지만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꼭 앞에 수식어구처럼 들어갑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대형주 중심의 자동차 기업들이 반등이 좀 나오나 싶으니까 최근 수급난 완화에 따라서 가동률 증가가 전망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현황을 좀 보면요. 11월 22일까지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라서 글로벌 자동차 생산 기업의 생산 차질이 약 1,000만 대 이상까지 늘어난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없었더라면 1,000만 대가 이미 출고가 되었을 텐데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지체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수급난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차량용 반도체 생산 1위 업체인 인피니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현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새로운 신규 장비 라인을 깔던가 아니면 장비의 배치를 새로이 해서 전자기기 쪽으로의 반도체를 조금 줄이고 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높이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쉽게 나올 수는 있으나 구조적으로 그것이 쉽지 않다. 반도체 라인을 세우는 것 자체가 반도체 생산 기업에게는 어마어마한 타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선 주문되어 있고 계약되어 있는 물량들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지 않다라고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 공장에 먼저 이 반도체를 조금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좀 보실 때에는 미국 비중이 큰 부품 업체들의 실적 개선 속도가 비교적 빠를 것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주가 상황이 좋았던 SL이나 만도, 화신 같은 경우에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확보를 위해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는 반도체 업체와 우리가 합작법인을 세우든가 해서 협력을 늘려서 앞으로는 이 반도체 수급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을 해야 되겠다,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왜 부족한가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단기적으로는 수요 예측에 실패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계에서는, 완성차 업체에서는 사람들이 뭔가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을 거고 소비가 위축되고 그러면 자동차도 예년보다는 좀 덜 사지 않을까라는 수요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OEM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 발주 자체를
하향 조정을 시킨 것이 패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요 예측에 실패를 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나 자율주행 등 기술 확대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 개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하물며 차량에 들어가는 카메라의 개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차량에 적용되고 있는 전장 부품, 이 전자 제어 장치들도 속속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의 시트를 앞뒤로 움직이는 시트 포지셔닝마저도 전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손으로 당기고 누르고 해가지고 등받이의 기울기를 앞뒤로 조절을 하거나 차량의 시트를 앞뒤로 움직일 때에는 시트 아래쪽으로 손을 넣으면 당기는 레버를 통해서 키가 작거나 크신 분들의 시트 포지셔닝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전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하물며 그것을 제어하는 반도체가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확대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 그리고 올해 있었던 이슈죠. 일본의 지진과 화재로 르네사스 공장이 3개월여 중단을 거쳤고요.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 한파로 인해서 인피니언 그리고 NXP 등 텍사스 오스틴 공장의 가동 중단이 결국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에 조금 더 불을 끼얹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원인을 또 살펴본다면 일반 반도체와 고성능 반도체 그리고 조금 더 보면 차량용 반도체와 고성능 반도체로 전자기기 반도체로 조금 양분화시킨다라고 한다면 차량용 반도체 쪽은 마진율이 적은 반도체로 분류가 됩니다.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도체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높은 반도체의 생산을 더 늘리면 늘렸지 마진율이 낮은 차량용 반도체 위주의 생산 라인을 그렇게 늘리거나 하려는 노력은 없었다. 그래서 반도체 생산 설비 확대에 미온적이었다라는 부분까지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의 원인으로 좀 짚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종을 보실 때 이제 최악은 상황은 지났다. 좋아질 것은 맞으나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구나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성차 공장 가동률이 높아져야 하위 부품 업체들도 차례로 좋아지겠구나. 그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향 부품 공급이 비중이 높은 기업들 먼저 비교적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앞으로 업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완성차 업체에 대한 비중이 높아진다. 앞으로 이 자동차 업계를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주고 계신데요.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내연기관보다 전기차에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앞으로 해가 더 지나면 지날수록 내연기관차는 줄어들고 전기차는 늘어날 전망으로 모두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수요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또한 체크해 주실까요? 네, 앞서서 차량의 기술이 좋아지고 그리고 안전 제어 장치도 전동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가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인 수치로 조금 비교를 해보면요. 자율주행차, 전기차의 차량용 반도체 탑재량은 약 2,000개에서 최대 3,000개까지 넘어가는 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 탑재량이 300개, 많아야 500개 미만이었는데 거의 10배 수준까지도 차량용 반도체 탑재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수요 예측에도 실패했고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심화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량용 반도체 한 대당 들어가는 반도체 비용도 내연기관은 430불 내외였습니다. 500불 미만이었는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비용은 약 900불까지도 치솟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적어도 2배 가까운 비용의 증가까지도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을 투자자의 시선으로 본다면 차량용 반도체의 비용이 500불 미만에서 이제 900불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 시장이 커지겠구나.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 탑재량이 300개 내외였는데 앞으로 3,000개까지도 올라간다는구나. 그러면 전기차 침투율이 증가하고 있고 높아지고 있고 자율주행 시장이 앞으로 올 것으로
당연시되고 있는 산업의 방향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시선으로 차량용 반도체, 이 시장은 또 하나의 먹거리,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꼭 해보시자라는 것이 오늘 방송에 가장 시청자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주 핵심입니다. 이 시장은 커진다. 산업의 방향성을 보자라는 이야기 많이 드리고 있죠. 이 반도체 시장이 왜 많이 들어가는가? 센서, 엔진, 변속기, 미션, 제동장치, 여러 제어 시스템에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에 모두 다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예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내릴 때 오른손 왼손을 열심히 돌려서 내렸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을 켤 때도 터치가 아니라 뭔가 아날로그 레버를 1단, 2단, 3단, 4단 돌렸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전동화, 전자화되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보셨을 때에 반도체 늘어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서도 신승용 대표님이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달리는 컴퓨터다. 달리는 컴퓨터가 이제는 자동차다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게 연결되는 내용 같습니다. 안전, 고급화, 전기차로의 전환, 자율주행의 고도화, 결국 ADAS, 파워,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모든 전자장비를 컨트롤할 때에는 반도체가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많이 들어가고 확대되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 반도체에서 이 기업은 차량용 반도체 대장주야라고 떠오르는 기업이 사실 실적과 매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떠오르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 차량용 반도체 매출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2% 내외인데요. 그러나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로 본다면 반도체 전체 성장률은 약 7.6%인데 차량용 반도체 성장률을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25%의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는 시장이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입니다. 한국 차량용 반도체 매출, 세계 시장 점유율 모두 다 적지만 성장세만큼은 기억해보고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완성차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율은 5% 정도 미만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2% 미만이었는데 그래도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부분도 국산화에 대한 노력이 정부와 기업 모두 다 함께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중에서는 대표적으로 국내 대표 종합반도체 기업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서울반도체, LG이노텍, KCC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팹리스 기업으로는 텔레치스, 실리콘웍스, IA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 기업적으로는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전력 제어 반도체 모듈 이 부분은 산업이 집중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미 차량용 반도체, 기본 차량용 반도체 MCU 이런 쪽으로는 글로벌 기업들의 선점이 강하게 잡혀져 있고 기술력을 뛰어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래 먹거리로서 국산화율을 높이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들을 결합시켰을 때에 잘 할 수 있는 차량용 반도체 분야가 전력 반도체 그리고 V2X 관련한 자율주행 통신 반도체 그리고 AI 기술이 함께 접목된 AI 반도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조금 아우를 수 있는 통합 제어 반도체 모듈이 앞으로 투자자의 시선으로 우리가 조금 미래 먹거리로 집중해서 볼 곳은 MCU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선점해 있는 반도체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전력 반도체, 통신 반도체, AI 반도체, 통합 제어 반도체 모듈 시장이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DB 하이텍, 최근 SK 하이닉스로 인수가 된 키파운드리라는 기업들이 앞으로 개발에 앞장을 설 계획이다라고 좀 기억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여기 좀 나와 있습니다. 텔레칩스, 한컴 MDS, 칩스앤미디어,
유비벨록스, 해성-DS, 현대, 모비스와 만도까지 국내 차량용 반도체 밸류체인에 좀 속한 기업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 좀 살펴보시면 앞서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이름을 좀 나열해 드렸습니다. 다시 보기 영상 유튜브에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끝으로 전력 반도체와 관련한 화합물 반도체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도 화합물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 중인 분야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카바이드를 활용한 전력 반도체 개발에 거의 생산 공장과 반도체 설계 역량을 갖고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완성 자동차 기업이 반도체 설계와 반도체 생산 공장을 모두 다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케이스인데,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현대 모비스를 중심으로 차량용 반도체 개발과 연구 모두 다 앞장서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웨이퍼로 감당이 되지 않는 출력과 전력 소모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10%의 연비 개선과 그리고 차체가 가벼워져야 되고 소형화되고 있는 그 엔진룸 같은 경우에 5분의 1로 기존 PCU 대비 소형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나 질화 갈륨과 같은 이런 쪽으로의 반도체 웨이퍼 기반이 변화되고 있어서 이 화합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발전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발전 방향은 대량 생산 기술이 있어야 하고요. 전력 반도체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소재 활용을 통해서 경량화, 소형화가 전기차 발전의 주 방향이다라는 골자를 좀 보시고요. 그 큰 테두리 안에서 앞으로 전력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대량 생산 기술, 신소재 활용을 통한 경량화, 이제 엔진도 플라스틱 등으로 만들겠다라는 소재 업체들의 개발 소식까지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들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기업으로는 DB 하이텍, LS 세미콘, SK 실트론, RFHIC 이런 기업들이 좀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서 현재 문제와 이슈, 차량용 반도체 현황 함께 짚어보았고요. 투자자로서 바라보아야 할 미래 먹거리, 오늘 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현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